제2권 달갑지 않은 회합 1장 수도원에 도착하다. 그날은 청명하고 따스하며 햇살이 밝게 빛났다. 8월 말의 어느 날이었다. 신부와의 접견은 오전 2부 미사가 끝난 직후인 약 11시 반경으로 약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수도원 방문객들은 오전 미사에 참석하지 않고 정확히 미사가 끝나는 시간에 도착했다. 그들은 2대의 마차를 타고 왔다. 값비싼 말 한 쌍이 이끄는 세련된 사륜 마차인 첫 번째 마차에는 표뜨르 알렉산드로비치 미우소프가 무척이나 젊어 보이는 20세가량의 먼 친척 뾰뜨르 포미치 깔가노프와 함께 타고 왔다. 그 젊은이는 대학에 입학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무슨 까닭에서인지 지금 미우소프의 집에 살고 있었고 미우소프는 그에게 대학에 입학하고 학업을 마치려면 자기와 함께 취리히나 예나 같은 외국으로 나가자고 유혹하는 중이었다. 그 젊은이는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사색적이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산만한 구석이 있어 보였다. 용모는 활달해 보였고 체격은 건장했으며 키도 상당히 큰 편이었다. 종종 그의 시선은 한 곳에 머문 채 떠날 줄을 몰랐다. 대단히 산만한 사람들이 모두 그렇듯이 그는 상대방을 오랫동안 뚫어질 듯이 응시하지만 사실은 전혀 상대방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말수가 적고 다소 눌변이었으나 상대가 누구든 1대1로 마주치기라도 하면 갑자기 엄청나게 말이 많아지고 조바심을 내며 또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줄곧 벙글거렸다. 그러다가 그의 열정은 갑자기 한순간에 식어버리는 것이었다. 그는 언제나 깔끔하고 우아하게 차려입고 다녔다. 그것은 그가 이미 개인 지분의 재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고 또 앞으로도 그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물려받기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알료샤와 그는 친구 사이였다. 미우소프의 사륜마차와는 상당한 간격을 두고 표드르 파블로비치가 갈색이 섞인 늙은 흰말 한 쌍이 이끄는 아주 낡고 덜컹거리는 커다란 집마차를 타고 자기 아들 이반 표드르비치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바로 어제 날짜와 시간이 통보되었지만 드미트리 표도르비치는 늦어지고 있었다. 방문객들은 수도원 담장 옆에 있는 여인숙의 마차를 세워두고 걸어서 수도원 정문으로 들어갔다. 표드르 파블로비치 외에 나머지 셋도 수도원이라고는 생전 처음 방문해 보는 것 같았으며 미우소프의 경우만 하더라도 어쩌면 거의 30년 동안이나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일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아무 꺼리낌 없는 척 했으나 모종의 호기심으로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그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교회당과 사무실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너무나 평범한 것들로서 수도원 경내에는 이렇다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교회에서 뒤늦게 나오는 사람들이 모자를 벗고 성호를 그으며 지나갔다. 평민들 속에서 상류계층의 사람들, 즉 2-3명의 귀부인들과 연로한 한 장군과 마주치기도 했다. 그들은 모두 여인숙에 머물고 있었다. 동양꾼들이 우리의 방문객들을 순식간에 둘러쌌지만 그들에게 적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빼뜨루샤 깔가노프만이 무슨 까닭에서인지
안절부절 못하고 황급히 지갑에서 10꼬베이가짜리 은화를 꺼내더니 한 노파의 손에 쥐어주고는 똑같이 나눠 가지시오 라고 말했다. 동행자들 중에서 그의 행위에 주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므로 당황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 그러나 그 사실, 모두들 모른 채 했는데 자기만 당황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는 그는 더욱 당황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어쩌면 그들은 경의 속에서 환대받아야만 했다. 왜냐하면 그중 한 사람은 얼마 전 1,000루블이라는 거액을 헌납했으며 다른 한 사람은 가장 부유한 지주이자 하청 어업권 문제에 관한 소송이 일어날 수도 있었으므로 사실 그들 모두가 수도원으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최고의 지성인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식적 인물 등 중 그들을 맞아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미우소프는 교회당 부근에 있는 비석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런 성스러운 장소에 묻힐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돈 꽤나 들었을 거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었으나 그냥 입 다물고 말았다. 그의 소박하고 자유분방한 조소는 거의 분노로 바뀌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빌어먹을, 도대체 이렇게 어수선한 곳에서는 누구한테 길을 물어봐야 하는 건지, 어떻게든 손을 써봐야지 시간만 잡아먹고 있으니. 그는 갑자기 혼잣말을 중얼거리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때 헐렁한 여름 외투를 걸친 대머리의 중년 신사 한 사람이 아첨하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들에게 불쑥 다가왔다. 그는 모자를 약간 치켜 올리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은 툴라 지방의 지주인 막시모프라고 대충 소개했다. 그는 당장 우리의 일행의 걱정거리를 언급했다. 조시마 신부님께서는 암자에 머물고 계시죠. 암자는 수도원에서 더도 덜도 말고 꼭 400보가량 되는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저 작은 숲을 지나, 그러니까 저 작은 숲을 지나. 뾰드로 파블로비치가 그에게 대답했다. 작은 숲을 지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길이 제대로 생각나지 않을 따름이죠. 다닌 지가 워낙 오래됐거든요. 막시모프가 말했다. 그러니까 저 문을 지나서 곧장 작은 숲을 따라가세요. 자, 가시죠. 찾기 힘드시다면 제가 직접 자, 이리로 오세요. 그들은 문을 지나 작은 숲으로 향했다. 6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지주 막시모프는 성급하고 억누를 수 없는 호기심 때문에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훑어보았으며 걷는다기보다는 차라리 옆으로 뛰다시피 했다. 그의 눈가에는 무언지 모를 궁금증이 잔뜩 부풀러 올라 있었다. 미우소프가 근엄한 목소리로 한마디 쏘아붙였다. 우리들은 용무가 있어서 그 신부님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말하자면 우리들은 그분을 알현하는 것이죠. 그러니 길은 안내해 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당신께 함께 들어가자고 부탁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막시모프가 말했다. 저는 벌써 다녀오는 길입니다. 흠잡을 데 없는 기사분이시죠. 그 지주는 허공으로 손가락을 튕겨 올렸다. 미우소프가 물었다. 기사라니 어떤 분 말씀인가요? 막시모프가 말했다. 신부님, 훌륭하신 신부님. 수도원의 명예이자 영광이시죠. 조시마 신부님 말씀입니다. 그런 신부님은. 그때 방문객들은 부지런히 뒤쫓아온 두 권을 눌러 쓴 크지 않은 키의 창백하고 깡마른 수도사가 그의 두서없는 이야기를 가로막았다. 뾰드르 파블로비치와 미우소프는 가던 길을 멈추었다. 수도사는 대단히 공손하게
거의 허리까지 굽혀 인사를 하며 이렇게 말했다. 수도 원장님께서는 여러분이 암자를 방문하신 후에 여러분 모두를 식사에 정중히 초대하시고자 합니다. 1시에 말입니다. 더 늦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께서도요. 그는 막시모프를 향해 말했다. 막시모프가 대답했다. 꼭 그렇게 하리다. 그 초대에 굉장한 반색을 나타내며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소리쳤다. 꼭 그렇게 하죠.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점잖게 행동하기로 약속했죠. 그런데 뾰뜨르 알렉산드로비치 당신께서는 응낙하실 겁니까? 미우소프가 말했다. 어찌 안 가겠소? 그들의 풍습을 보지 않는다면 내가 여기까지 올 이유가 없는데 단 한 가지 내게 난처한 일은 내가 지금 당신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요. 표도르 파블로비치.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말했다. 그런데 드미트리 표도르비치가 아직 안 왔군요. 미우소프가 말했다. 그가 오지 않는다면 아주 잘된 일일게요. 당신의 그 터무니없는 놀이에 합세를 한다면 행여 내가 반가워할 것 같소? 어쨌든 점심 식사에는 참석하겠습니다. 수도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는 수도사에게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수도사가 대답했다. 아니, 저는 여러분을 장로님께 모셔다 드려야 합니다. 지주 막시모프가 떠들어댔다. 그렇다면 저는 수도 원장님께로 지금 곧장 수도 원장님께로 가죠. 수도사는 망설이며 말했다. 수도 원장님께서는 지금 바쁘십니다. 하지만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미우소프가 말했다. 끈질긴 노인네로구먼.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 폰존을 닮았군요. 미우소프가 말했다. 당신은 그런 것밖에 모르는군요. 그가 어떤 면에서 폰존을 닮았다는 거예요? 당신이 폰존을 보기라도 했소?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말했다. 그의 사진을 봤죠. 얼굴 특징들이 닮았다는 게 아니라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닮았죠. 분명히 폰존을 판에 박아 놓았어요. 저는 그저 얼굴만 봐도 곧 알 수 있습니다. 미우소프가 말했다. 그럴 테죠. 당신은 그런 방면에는 통달했으니까. 그런데 표도르 파블로비치, 지금 당신은 우리가 점잖게 행동하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지요? 잊지 마시오. 당신한테 말해두지만 꼭 명심해 두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어릿광대짓을 시작한다면 나는 그만두겠소. 나는 이곳에서 당신과 똑같은 족속이 될 생각이 조금도 없소이다. 보시오. 어떤 사람인가를. 그는 수도사에게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나는 저 사람과 함께 점잖은 분들을 뵈러 가는 것이 심히 걱정스럽고요. 수도사의 창백하고 핏기 없는 입술에는 교활함 같은 것이 깃든 가늘고 조용한 미소가 스쳐갔으나 그는 더 이상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자신의 품위를 지키려는 생각에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미우소프는 더욱더 얼굴을 찌푸렸다. 이런 도깨비가 물어갈 놈들 같으니 수백 년에 걸쳐 갈고 닦은 겉모양이란 실제로는 엉터리 사기꾼에 불과하면서도 말이야 라는 생각이 그의 뇌리를 스쳐갔다.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소리쳤다. 자, 암자로군. 다 왔습니다. 울타리도 대문도 다 잠겨있구먼. 그는 대문 정면과 옆면에 그려진 성상들을 향해 커다란 성호를 긋기 시작했다. 다른 수도원에 가서는 그 수도원의 풍속을 따르라. 그는 한마디 내뱉었다. 이 암자에는 25명의 성인들이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 수행하고 있으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양배추를 먹고 있죠. 그리고 이 울타리 저편으로는 여자들이 출입할 수 없다니 굉장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런데 장로님께서는 귀부인들을 접견하신다고 들었는데요.
그는 갑자기 수도사를 향해 말을 붙였다. 수도사가 말했다. 평민 출신의 여자분들이 지금도 그곳에 있습니다. 자, 저기를 보십시오. 복도에 누워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상류계층의 기부인들을 위해서는 울타리 밖 복도에 방 2개가 따로 지어져 있답니다. 저기가 그 창문들이고 장로님께서는 건강이 좋으실 때는 내실 통로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항상 울타리 너머로 그들을 맞으러 가시지요. 저쪽에 하리코프 지방에서 온 여지주 호홀라 꼬바 부인께서 병약한 따님과 함께 기다리고 계시는군요. 장로님께서 요즘은 너무 쇠약해지셔서 사람들 앞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실 수 없습니다만 아마도 만나주시기로 약속하신 모양입니다. 표드로 파블로비치가 말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암자에서 부인들에게로 빠져나가는 개구멍이 있다는 것이군요. 신부님, 저를 그런 놈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시다시피 아토스에서는 여자들의 출입뿐만 아니라 암탉이든 칠면조 암놈이든 아니면 암송아지든 암컷이라면 모든 동물들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미우소프가 말했다. 표드로 파블로비치, 나는 당신을 혼자 내버려 두고 떠나겠소. 내가 없으면 당신은 2 손이 붙들린 채 이곳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오. 이 점을 경고해 둡니다. 표드로 파블로비치가 말했다. 어째서 제가 당신에게 방해가 된다는 겁니까? 표드로 알렉산드로비치. 저길 좀 보세요. 그는 암자의 울타리 너머로 들어서며 갑자기 소리쳤다. 자, 보세요. 저들이 얼마나 멋진 장미꽃 언덕에 살고 있는지를. 사실 그곳에는 장미꽃이 한 송이도 없었지만 아름답고 진귀한 가을 꽃들이 빈틈없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노련한 손길로 가꾼 것임에 틀림없었다. 화단들은 교회 울타리 안쪽과 무덤 사이사이에 만들어져 있었다. 장로의 독방이 있는 1층짜리 목조 건물에는 입구 앞에 복도가 나 있었으며 역시 꽃들도 둘러싸여 있었다. 표드로 파블로비치가 말했다. 그런데 이전 바르노 소피 장로가 계시던 시절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듣기로는 이렇게 멋을 내는 것은 싫어하셔서 자리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 귀부인들에게까지 지팡이를 휘두르셨다고 하던데. 수도사가 대답했다. 사실 바르소노피 장로님께서는 때때로 마치 유로지비처럼 행동하셨습니다만 지금은 어리석은 소문이 너무 많이 떠돌고 있죠. 그분께서는 결코 누구에게든 지팡이를 휘두른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이 도착하셨다고 알리겠습니다. 미우소프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표드로 파블로비치, 마지막으로 약속을 환기시키니 잘 들어두시오. 똑바로 처신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혼내줄 테니. 표드로 파블로비치가 말했다. 정말 모르겠군. 왜 그렇게 유난스럽게 흥분하시는지를. 지은 죄가 두려우신 것 아닙니까? 그분께서는 척 보시기만 해도 누가 무슨 일로 왔는지 알아맞히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 같은 파리지행이자 진보적인 신사분께서 그들의 의견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시다뇨. 실로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나 미우소프가 이런 야유에 대꾸할 겨를도 없이 그들은 안으로 들어오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는 약간 약이 오른 채 들어갔다. 자, 이제 일찌감치 정신을 차려야지. 약이 올라서 언쟁을 벌이고 그러다가 화를 내게 되면 그때는 나 자신이나 내 사상이 품위를 잃게 될 테니까 하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불현듯 떠올랐다.